톤이 나쁜 건 아닌데 재미가 없다. 이 인트로처럼.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의 F7입니다. 오늘은 소니 엑스페리아 1 마크 2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볼 거예요. 오늘은 조금 더 간단할 건데 저희 개봉기 보시면은 언박싱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구독자분께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너무 오래 써볼 수는 없으니까 짧게 써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첫 번째는 디자인이에요. 뭐 전면 이렇게 생겼고 후면 이렇게 생겼고 뭐 깔끔합니다. 저는 뭐 이런 납작하고 네모나고 이런 디자인들 좋아하는데 뭐 취향이 좀 갈릴 수 있으려나요? 뭐 저는 마음에 들어요. 거기다가 요즘 나오는 폰들 워낙 무거운데 얘는 181g이에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죠. 2대1 비율이어가지고 엄청 길쭉하기는 한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굉장히 요상해 보였거든요. 근데 폰들이 점점 이제 화면 크기라는 게 대각선으로 재는 거니까 이걸 늘리는 제일 쉬운 게 위아래로 늘리는 거예요. 비율을. 뭐 마침 시네마 비율이라고 뭐 핑계댈 것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요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까지 희한해 보이지는 않죠. 전 후면 모두 고릴라 글라스 6 들어가 있고요. IP68 방수 방진 당연히 되고요. 굉장히 사소하지만 마음에 드는 거 하나는 여기 심카드 트레이가 별도 도구 없이 그냥 쑥 뽑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심카드 뺐다 꼈다 할 일이 일반적으로 많지 않으니까 별로 의미는 없는데 저는 이런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디스플레이요. Always on 디스플레이도 있고 전원을 켜려면은 톡톡 해가지고 켜거나 오른쪽에 있는 전원 버튼에 통합된 지문인식 센서에 손가락을 갖다 대면 되죠. 이게 한동안 뭐 특허 때문인지 미국에는 지문인식 센서를 꺼놓든지 아니면 뭐 버튼이랑 분리하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멀쩡하게 들어갑니다. 미국판에서도 똑같이. 어쨌든 화면이 요 위아래 베젤이 조금 있는 편이죠. 지금 이렇게 흰 화면을 띄워가지고 보면 조금 더 보이는데 요 위에 조금 아래에 조금 완전히 대칭은 아니고 요즘은 펀치홀이나 노치 같은 걸로 많이 위에까지 채우는데 이게 보기 싫다는 의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펀치홀이나 노치가 세상에 많으니까 베젤은 조금 있더라도 뭐 크게 두껍지도 않고 화면을 침투하지 않는 이런 기기도 하나쯤은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이 패널 같은 경우는 4K HDR OLED예요. 근데 사실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4K라는 건 요 세로 픽셀이 4K의 가로랑 맞기 때문에 하는 거고 실제로 4K 픽셀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 뭐 표현이 사실 100% 정확하지는 않아요. 좀 의도가 있는 표현인데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서 보면 여기 이미지 품질 설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제작자 모드로 활성해놨는데 HDR 지원되고 OLED고 BT2020에 10비트 색상까지 지원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뭐 아주 밝다거나 하진 않지만 충분히 밝기도 하고 좋은 패널입니다. 여기 이미지 품질 설정 가서 보면은 제작자 모드라고 되어 있죠. 이 표준 모드로 하면은 sRGB 색깔을 갖다가 더 확장을 해가지고 표현하니까 정확한 색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뭐 대신에 좀 선명하게 쨍하게 보이겠죠. 원할 경우에는 여기 제작자 모드로 넣으면은 색이 바뀌는 게 보이죠. 정확한 색역을 표시해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쨍한 화면이 더 편하니까 그냥 표준 모드로 놓고 자동 제작자 모드, 넷플릭스 같은 거 들어가서 볼 때만 제작자 모드로 자동으로 바뀌게 설정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소니 브라비아 TV에 들어가 있는 비디오 이미지 향상도 있는데 이거는 색이 조금 틀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제 취향은 아닌데 들어가 있는 거 참고만 하시면 되고 여기 모션 블러 감소가 있어요. 아마 중간에 뭐 흑삽입을 하거나 뭐 중간에 프레임 보관 같은 걸 하는 것 같은데 뭐 제 눈에는 크게 차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얘는 참고로 요즘 유행하는 고주사율 뭐 120, 144 이런 거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60입니다. 풀어준다는 소문이 있기는 하는데 아직까진 그런 업데이트는 없네요. 제가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거는 여기 화이트 밸런스가 있는데 여기 사용자 지정 보면은 색 온도가 5000에서 9000까지 D50, 55, 61, 65 신경을 쓴 게 보이죠. 뭐 요건 정확한 건 아니고 여기 근사값이라고 써있죠. 그렇긴 한데 RGB 별도로 지정할 수 있고 뭐 요즘 많이들 되는 기능이긴 한데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능인데 스냅드래곤 865, 8GB 램, 256GB 스토리지 뭐 요즘 플래그십으로서는 평범합니다. 딱히 특이한 거 없이 지금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정과 비슷한 형태예요.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앱들 나오고요. 뭐 요거 제스처로 바꿀 수 있고 설정에 가서 봐도 뭐 그냥 평범하죠. 솔직히 이쁘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순정은 취향이 좀 갈리지만 대부분은 못생겼다 쪽으로 의견이 모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잠금하면 Always on 디스플레이 뭐 디자인 같은 것도 당연히 바꿔놨고 스마트 백라이트 제어 보고 있으면 백라이트가 안 꺼지고 책상에 놓으면은 화면이 꺼지고 하는 것들 전원 버튼을 2번 눌렀을 때 카메라 혹은 구글 어시스턴트를 킨다든지 여기 더블 탭해가지고 화면 켜는 거 노크온이라고 많이 부르는 기능들 등등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소니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이드 센스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톡톡 하면은 떠가지고 원하는 앱들을 한 번에 바로 키거나 여기에 밑에 이런 것들 알림바 혹은 한손 모드 앱 2개 띄우는 멀티 윈도우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잘 될 때는 되고 안 될 때는 안 돼요.
그에 반해서 꽤 유용한 기능도 있는데 여기 21대구 다중창이라고 있잖아요. 위에 뭐 크롬을 띄우고 유튜브를 띄우고 이런 식으로 단축을 정해놓고 원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크기 조절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사실 요거는 멀티 윈도우는 워낙 많이 있는 기능이어가지고 별로 특별해 보이지는 않죠.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알림이 왔을 때 알림창을 갖다가 바로 화면을 나눠가지고 밑에다가 띄워버릴 수가 있어요. 뭔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알림이 와서 간단하게 답장을 해야 된다 같은 걸 할 때 바로 밑에다 띄워서 위는 그대로 쓸 수 있는 요거는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 보이더라고요. 당연하지만 요즘 플래그십이니까 5G 들어가 있고요. 얘는 밀리미터 웨이브는 안 되고 서브 6GHz만 지원합니다. 근데 요게 SK 기준으로 미리 등록을 해놔야 5G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 빌린 거여가지고 제가 등록하기 좀 그렇고 해가지고 저는 4G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카메라인데 요 뒤쪽에 트리플 렌즈가 있죠. 광각, 초광각, 망원, 그리고 3D TOF 여기 있는 거는 색온도 센서입니다. 굉장히 풍성하게 들어가 있고 여기 사이즈 T-스타 코팅도 돼 있죠. 그래서 고스트 현상, 플레어 현상이라고도 부르는 그 현상을 최소화시킨 코팅까지 들어가 있을 정도예요. 자, 요거에서 사실 마음에 드는 거는 소니 전통적으로 이쪽에 반셔터 지원하는 카메라 버튼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반만 누르면 초점 잡고 깊숙이 누르면 촬영이 되죠. 카메라 킬 때도 마찬가지로 꾹 눌러주면은 요 카메라 앱이 켜집니다. 근데 카메라 앱은 별로 특이할 만한 게 없어 보이죠. 색온도 조절 있고 전후 전환 있고 여기 뭐 비율 전환 있고 이 인물 모드 하는 거 있고요. 3D TOF 센서를 쓰는 거 플래시 조절 있고 뭐 자동으로 씬 인식하고요. 뭐 이렇게 화각 조절하고 그래 보이지만 여기 숨어 있는 게 있죠. 이게 포토그래피 프로인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소니 알파 카메라랑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똑같아요. 뭐 조금 다르지만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셔터 속도 조절할 수 있고 AF, A 락 할 수 있고요. 여기 AF 연속으로 할지 단일로 할지 아니면 수동 초점으로 할지 노출, ISO, 스판 미터, 여기 플래시, 화이트 밸런스, AF를 어떻게 할지 특히 요거는 얼굴 인식이랑 IAF까지 들어가 있죠. 동물에까지 눈을 추적해가지고 초점을 맞춰주는 거. JPEG 할지 로우 할지 둘 다 할지 그리고 여기 M인데 지금 매뉴얼인데 풀오토 있고요. P모드 있고요. 셔터 우선 풀 매뉴얼까지 이쪽에 디스플레이 가서 누르면은 화면 이렇게 바뀌고요. 여기 수평계 있고 원할 때 여기 렌즈에서 16mm, 24mm, 70mm 전환하면 되고요. 각각 광각, 초광각, 그리고 망원이죠. 3배 망원. 사진만 이렇게 되느냐? 아니에요. 여기 시네마 프로 가면은 이거는 또 베니스 카메라 닮았어요. 여기 봐서 보면은 일단 필터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고요. 프레임 레이트 정할 수 있고 렌즈 전환 당연히 되고 화이트 밸런스, ISO, 셔터, 초점까지 그리고 이 밑에 이런 뷰파인더에 뜨는 정보들도 전문 카메라랑 똑같이 생겼죠. 근데 한 가지 자세히 보면은 막상 수동에 있는 기능들이 뭔가 특별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사실 이 정도 수동은 요즘 플래그십이면 다 들어가 있는 기능이에요. AF 수동 초점 잡는 거, 셔터 속도, 뭐 노출이라든지 ISO, 화이트 밸런스, 로우 촬영, 플래시 껐다 켰다 당연히 되고요. 대신에 이제 쓰던 장비랑 익숙한 인터페이스니까 이것저것 찾을 필요 없고 공부할 필요 없이 바로 수동 기능을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어요. 뭐 소니 카메라는 연결해서 쓰고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요게 아니라 다른 안드로이드나 iOS 폰들도 가능한 거여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 자체는 어떠느냐 하면은 초점 잡는 것도 빠르고 IAF 같은 눈에 맞춰가지고 사람 찍을 때 편리한 거 20프레임 연사까지 지원되는 것들은 좋은데 품질은 약간 실망해요. 사진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경쟁 제품만큼 그냥 편하게 눌러가지고 예쁘게 나오지를 않아요. 이 사진은 보면 HDR 처리가 굉장히 이상하죠. 뭐 흰색 날아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대부분 그렇기는 해요. 아이폰이 특출나게 잘하는 거고 갤럭시만 해도 떨어지는데 이거는 그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떨어지죠. 그리고 세배줌도 예상외로 품질이 떨어집니다. 인물 모드는 3D TOF를 통해 가지고 예쁘게 따기는 하는데 뭐 요게 특출난 장점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결정적으로 이거 소프트웨어 문제 같기는 한데 셔터 속도를 굉장히 길게 잡아요. 좀만 흔들려도 심지어 OS까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만 흔들려도 늘어집니다. 물체가 움직이는 걸 잽싸게 캡처하지 못해요. 야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ISO를 높이고 셔터 속도를 짧게 가져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럴 때는 또 느리게 셔터 속도만 잔뜩 길게 가져와가지고 그냥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전면 카메라는 f2.0인데 뭐 이거는 그럭저럭 괜찮아요. 당연히 경쟁 제품보다는 떨어집니다. 생각보다 노이즈가 많이 끼고 좀 뭉개져요. 샤픈을 많이 늘하는 게 아니고 선예도 자체가 떨어집니다. 다음으로는 음향이에요.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은 한쪽이 아래를 향하죠. 위는 앞을 향하더라도 근데 얘는 양쪽 모두 앞을 향하고 있어서 그건 마음에 드는데 그게 끝이에요.
출력이 약한 편이고 소리가 전반적으로 뭉개져서 나옵니다. 이건 뭐 스피커 공간이 부족했다고 하기에는 여기 베젤을 충분히 갖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 핑계를 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반가운 건 여기 3.5mm 이어폰 잭이 있죠. 소니여서 있는 게 아니고 소니도 유행 탈 때 없앴다가 욕을 엄청 먹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부활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설정 가서 보면은 돌비 애트모스 모드 전환 당연히 되고요. 여기 DSE 얼티밋이라고 AI 기술을 사용해서 압축된 음악 품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레이트 손상된 걸 갖다가 AI가 복구해 주는 건데, 참고로 돌비 애트모스는 원하면 여기서 이퀄라이저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수동으로. 눈에 띄는 건 여기 인텔리전트 윈드 필터라 그래가지고 녹음할 때 마이크에서 그 바람 소리 하는 그 대역을 잘라주는 거겠죠. 요게 들어가 있고 머신러닝 기반 사운드 분리 기술을 이용하여 그거를 방지시켜주는 거, 굉장히 특이한 기능이죠. 들어가 있고 여기 다이내믹 진동인데 음악 들을 때 붕붕 떨어요. 근데 한 박자 느려가지고 다이내믹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끄고 씁니다. 다음으로는 배터리요. 4000mAh 용량이 내장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화면 켜짐이 6시간 정도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제가 5G를 못 써가지고 4G 기준이고요. 5G면은 아마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충전기는 아래쪽에 있는 USB-C 포트로 하죠. 21W까지 지원하지만 18W 충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번들 충전기는 30분에 52%, 1시간에 81%, 1시간 반에 96%, 1시간 45분에 100%예요. 뒤쪽에 무선 충전도 최대 11W로 지원하죠. 그리고 한 가지 소니가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배터리 관리인데, 이 완충 상태로 오래되면은 뭐 발열도 그렇고 배터리 노화가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아이폰에도 들어가 있는 기능이에요. 머신러닝으로 AI죠. 요즘은 다 AI예요. 전자레인지도 AI예요. AI로 분석을 해가지고 사용자가 일어날 시간에서 뭐 30분에서 1시간 전까지 충전을 하다가 일어날 때쯤 돼서 완충을 해가지고 배터리 노후를 방지하는 기능 들어가 있죠. 원하면은 수동으로 요 시간에 완충을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90%까지만 충전하다가 완충을 하라. 예, 여기까지 들으셨으니까 소니 엑스페리아 1 마크 2 뭐 좀 이상한 이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 글자로 써놓으면 이게 1에다가 로마자 2여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소니가 이런 거 참 좋아하죠. 일본 회사들이 마크 붙이는 거 되게 좋아하죠. 여하튼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다른 기기들이랑은 정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요즘은 사용자에게 최대한 안 물어보는 게 미덕인 시대예요. 그냥 자동으로 요거 AI로 처리하고 요거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고, 디자인적으로 보면은 여기 펀치홀이나 노치 같은 거 넣고, 그런데 얘는 수동 모드에 힘을 썼고요. 시네마 프로, 포토 프로. 노치 대신에 여기다 베젤 넣었고요. 심지어 이어폰 잭까지 다시 뚫어놨죠. 저는 이런 전화기가 하나 정도 시장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재밌잖아요. 요즘 나오는 다른 그 수많은 폰들 정말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앞 혹은 뒤를 봐도 구분이 전혀 안 되는, 진짜 메이커 로고를 찾아봐야 될 정도로 비슷한 폰들 밖에 없는 시장에서 이렇게 우리 베젤 좀 있고서는 그냥 펀치를 안 뚫고 깔끔한 게 낫지 않나? 해상도 4K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완전 4K는 아니지만 BT2020 HDR까지 지원하고 이런 패널 괜찮지 않아? 미디어 전용으로 크리에이터 모드 넣어가지고 제대로 된 색깔을 볼 수 있게, 그리고 이어폰 잭도 좀 뚫고 카메라 자동은 별로지만 수동 모드에서 알파나 베니스 카메라랑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보자라는 게 저는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똑같으면 재미없잖아요. 이런 거 자기만의 길을 가는 게 필요한데 문제는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자동에선 별로지만 수동에서 풀 포텐셜을 발휘하는 폰보다는 그냥 띡띡 눌렀는데 오, 이 색깔 엄청 이쁜데? 실제와는 조금 다르더라도, 혹은 야간 모드에서도 실제보다 밝게 나오더라도 오, 대박 하는 게 편한 거지. 그 상태로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남들도 오, 대박 하고 좋아요를 눌러줘야지 좋은 거지. 이런 거를 원하는 소비자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훨씬 수가 적어요. 더군다나 그렇게 일반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데, 저렴한 지역에서 사도 정가가 120만 원이 넘는 상황이라면은 쟁쟁한 경쟁작들을 제치고 소니폰을 구매할 이유가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 숫자가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니가 여기저기서 철수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소니폰이 아주 망한 건 아니고요. 일본 시장에서도 뭐 거긴 홈그라운드니까 뭐 어느 정도는 팔리는 편이고 잘 팔린다고는 안 했어요. 사실 제일 성과가 괜찮은 데는 중화권이에요. 중국 본토는 퍼포먼스가 엉망이고요. 한동안은 잘 팔렸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미끄러져가지고, 뭐 그건 우리 기업들 삼성이나 LG도 마찬가지니까 중국 제조사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홍콩이랑 대만에서 생각보다 되게 잘 팔립니다. 뭐 물론 국가적 선호도나 뭐 그런 게 어느 정도 끼어 있겠지만 그 두 지역에서는 한동안은 영국 같은 데서 제법 팔렸는데 이제는 시장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소니도 그냥 팔리는 데서만 집중하자는 것 같고, 실제로 그런 데서도 전용 색깔도 내주고 있어요. 이번에 대만에서 이거 뒤에 그린 포레스트 그린인가요? 색깔 되게 이쁘게 나왔던데, 여하튼 그런 걸 출시하면서 시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니 엑스페리아 1 마크 2였고요. 재밌는 기계 써볼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구독자
구독자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끝.